검찰이요, 재작년 민주당 돈봉투 사건 때 현역 의원들에게 돈이 건네진 구체적인 장소를 파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악한 걸로요. 그런데 최근 피의자 이성만 의원,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이성만이 10시에 만나자대. 왜? 뭐, 비용 준다고? 받으면 50만 원씩만 정리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좀 나한테 만들어서 줘. 저는 지금까지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죄를 받는다면 이 악랄하고 범죄 집단화돼버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장애로 나갔네요, 이제 무소속의 이성만 의원은. 근데 이제 검찰이 특정한 장소들을 보니까 돈봉투가 어디서 어떻게 정확히 뿌려졌냐.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재작년 4월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 뭐 의원회관 10개, 뭐 이렇게 좀 파악이 됐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봉투가 뿌려진 시점이 지금 특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그로부터 나흘 전인 4월 28일에 장소도 특정이 됐습니다. 국회 외통위의 소회의실에서 의원들의 조찬 모임이 열렸는데 여기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것으로 지금 검찰이 파악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왜 외통위냐? 당시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 전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인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으로부터 받은 돈봉투 10개를 그때 참석한 의원들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정황과 날짜와 장소 그리고 대상이 특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잠깐 들으신 것처럼 당시 외통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수혜자로 알려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발생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외교는 국방이 없어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고 나라의 번영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외교부 조직이 한 2배 이상, 그 예산도 2배 이상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은 가진 것도 제 마음에는 좀 여러 가지로 안 차는 점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에게 20명, 근데 그 10개씩 나눠서 돈봉투 10개는 외통위 소회의실, 10개는 또 의원회관을 돌았다. 28일부터 20일까지의 이 일련의 과정들이 검찰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 이 정도면 당사자들이 부인하기 쉽지 않지 않냐, 어떻게 보세요? 네, 부인하기 쉽지 않은데 저도 좀 이게 시기가 사실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혹시 끼워 맞추기 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4월 28일, 29일 날 국회의원들에게 매표 행위를 위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4월 28일, 29일이 온라인 투표 기간입니다. 제가 만약에 매표 행위를 하려고 했다면은 최소한 4월 20일부터 지역별로 순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 4월 20일 전에 드려야지 돈을 주고 매표 행위를 할 수 있게 국회의원들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돈이 그때까지 융통이 잘 안 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은 4월 28, 29일은 매표 행위보다는 뭐 예를 들어 경협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다른 용처에 대한 시기가 저는 5월 2일 날 해서 검찰이 행여 이제 4월 28, 29일 날 돈을 주고 5월 2일 날 전당대회 하니까 그 시기가 맞지 않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 투표는 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1, 2일 차에 바로 참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5월 2일 날 전당대회 그때 온라인 코로나 시기여서 참가자도 100명으로 제한해서 그 시기가 있다면은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이 특정한 시기를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오해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찰분들한테 한번 그 당시에 민주당의 전당대회 타임 스케줄하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만약에 10명이 받았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전달한 걸로 지금 적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찰에서 확인하고 뭐 그게 좀 오판했다고 하면 다시 돌려서 사실을 다시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짜맞춘 거 아니냐는 의혹을 얘기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뭐 앞으로 일련의 과정 저희가 좀 더 지켜볼 거예요.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된 게 있으니까.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만 짧게 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 텐데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뭐 검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나에게도 방어권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SNS에 여론전을 했는데 날 수사라면 윤 대통령이 태영호 의원 녹취록의 최종 수혜자니까 이것도 조사해라라고 했어요. 글쎄 뭐 본인을 지금 윤 대통령과 뭐 동급에 놓고 일단 뭐 수사를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수사는 뭐 그 수사대로 하는 것이고 본인은 본인대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그동안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프랑스에서 없앴다 그러고 지금 뭐 검찰에 제출한 것도 사실상 아무 내용이 없는 휴대전화를 제출했고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수사하겠다면 윤 대통령도 수사해라. 연일 SNS를 통해서 정치 탄압, 기획 수사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재작년 4월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간 걸 검찰이 특정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유독 강력 사건이 많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수정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